종이신문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런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80년경에 한 신문사 사장도 종이신문이 10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터넷 신문이 차지할 거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종이신문은 중요한 대중매체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신문의 비중이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줄 수 없는 것을 종이신문은 제공해 줍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이 없어도 지하철이나 커피숍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종이신문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런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80년경에 한 신문사 사장도 종이신문이 10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터넷 신문이 차지할 거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종이신문은 중요한 대중매체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신문의 비중이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줄 수 없는 것을 종이신문은 제공해 줍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이 없어도 지하철이나 커피숍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선배님, 40년 넘는 기자 생활 중에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수습기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땐 처음 기자가 돼서 모든 일에 의욕이 앞설 때였거든. 그래서 기사를 쓸 때도 잘 쓰겠다는 생각으로 3장이면 될 내용을 10몇 장 쓴 적도 있어. 그때 편집장님이 이게 기사야 소설이야 하고 화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기사는 원래 자세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좋지. 기사를 쓸 때 특히 어떤 점을 고려해야 돼요? 기사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기사의 원칙이니 기본이니 하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기사는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육하 원칙 알지? 이 원칙만 충족시키면 다른 문제는 없어. 육하 원칙을 지킨다. 이런 말은 늘 들어오던 건데요. 알고는 있지만 막상 기사를 쓸 때 놓치기 쉬운 게 이 육하 원칙이지. 아마 내가 처음 사건 취재를 했을 때였을 거야.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던 선배가 그런데 왜 그랬대? 하고 묻지 않겠어? 그때 아차 싶었지.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반문하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날 이후로는 수첩에 육하 원칙을 꼭 적어놓고 취재를 했어. 선배님, 40년 넘는 기자 생활 중에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수습기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땐 처음 기자가 돼서 모든 일에 의욕이 앞설 때였거든. 그래서 기사를 쓸 때도 잘 쓰겠다는 생각으로 3장이면 될 내용을 10몇 장 쓴 적도 있어. 그때 편집장님이 이게 기사야 소설이야 하고 화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기사는 원래 자세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좋지. 기사를 쓸 때 특히 어떤 점을 고려해야 돼요? 기사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기사의 원칙이니 기본이니 하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기사는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육하 원칙 알지? 이 원칙만 충족시키면 다른 문제는 없어. 육하 원칙을 지킨다. 이런 말은 늘 들어오던 건데요. 알고는 있지만 막상 기사를 쓸 때 놓치기 쉬운 게 이 육하 원칙이지.
아마 내가 처음 사건 취재를 했을 때였을 거야.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던 선배가 그런데 왜 그랬대? 하고 묻지 않겠어. 그때 아차 싶었지.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반문하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날 이후로는 수첩에 육하 원칙을 꼭 적어놓고 취재를 했어. 지연 씨, 영화 같이 볼래요?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 볼까요? 저는 무서운 영화는 질색이에요. 코미디나 액션 영화 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코미디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그건 어때요? 코미디 전문 배우들이 주연과 조연으로 나오고 감독도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 영화 보는 관객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좋아요. 요즘 너무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서 영화 보면서 편하게 웃고 싶어요. 그럼 그걸 보기로 하고 몇 시 걸 볼까요? 방학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조조를 보면 어때요? 아침 일찍 보면 조조 할인이 있어서 싸게 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지연 씨, 영화 같이 볼래요?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 볼까요? 저는 무서운 영화는 질색이에요. 코미디나 액션 영화 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코미디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그건 어때요? 코미디 전문 배우들이 주연과 조연으로 나오고 감독도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 영화 보는 관객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좋아요. 요즘 너무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서 영화 보면서 편하게 웃고 싶어요. 그럼 그걸 보기로 하고 몇 시 걸 볼까요? 방학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조조를 보면 어때요? 아침 일찍 보면 조조 할인이 있어서 싸게 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지혜는 나무 아래 벤치로 뛰어들어와 옷을 털고 비가 오는 것을 한동안 바라본다. 멀리서 상민이 비를 피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지혜는 당황하여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그렇지만 지혜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지혜는 벤치 쪽으로 달려와서 지혜 앞에 서는 상민을 못 본 척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혜니? 지혜가 그제야 돌아본다. 어머, 안녕하세요. 상민이가 웃자 어색해진 지혜는 뒤로 돌아서며 빗속으로 나가려 한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지혜가 멈칫 선다. 도서관에요. 그렇게 멀리?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처마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상민은 윗옷을 벗어 우산처럼 든다.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상민의 윗옷을 우산처럼 쓰고 앞에 보이는 건물로 달려간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두 사람은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간다. 빗줄기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두 사람이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마주보고 웃는다. 그때 지혜는 다시 어색함을 느낀다. 정말 고마웠어요. 옷이 젖어서 어쩌죠? 어차피 젖었을 텐데 뭘. 저 그럼 들어갈게요. 고마웠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지혜가 혼잣말을 한다. 다신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지혜는 나무 아래 벤치로 뛰어들어와 옷을 털고 비가 오는 것을 한동안 바라본다. 멀리서 상민이 비를 피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지혜는 당황하여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그렇지만 지혜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지혜는 벤치 쪽으로 달려와서 지혜 앞에 서는 상민을 못 본 척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혜니? 지혜가 그제야 돌아본다. 어머, 안녕하세요.
상민이가 웃자 어색해진 지혜는 뒤로 돌아서며 빗속으로 나가려 한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지혜가 멈칫 선다. 도서관에요. 그렇게 멀리?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처마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상민은 윗옷을 벗어 우산처럼 든다.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상민의 윗옷을 우산처럼 쓰고 앞에 보이는 건물로 달려간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두 사람은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간다. 빗줄기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두 사람이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마주보고 웃는다. 그때 지혜는 다시 어색함을 느낀다. 정말 고마웠어요. 옷이 젖어서 어쩌죠? 어차피 젖었을 텐데 뭘. 저 그럼 들어갈게요. 고마웠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지혜가 혼잣말을 한다. 다신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집안 구석구석 비누때, 물때, 찌든때, 묵은때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 나왔어요. 김치냉장고 전용 냄새 먹는 코끼리. 에휴, 모두 광고. 신문이나 보자. 어휴, 무슨 광고 전단지가 이렇게 많아? 어제 수미가 이메일 보낸다고 했는데. 아, 진짜 뭐야. 전부 다 광고 메일. 진짜 지겹다, 지겨워. 온 세상이 광고로 뒤덮였군. 집안 구석구석 비누때, 물때, 찌든때, 묵은때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 나왔어요. 김치냉장고 전용 냄새 먹는 코끼리. 에휴, 모두 광고. 신문이나 보자. 어휴, 무슨 광고 전단지가 이렇게 많아? 어제 수미가 이메일 보낸다고 했는데. 아, 진짜 뭐야. 전부 다 광고 메일. 진짜 지겹다, 지겨워. 온 세상이 광고로 뒤덮였군. 어떻게 이 햄버거는 광고 사진이랑 이렇게 다르냐?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수준이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이 햄버거는 광고 사진이랑 이렇게 다르냐?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수준이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너 델리 햄버거 먹어봤니? 햄버거가 광고 사진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서 기가 막히더라. 그러게 말이야. 광고 사진에는 야채도 싱싱하고 고기도 크고 맛있어 보이던데 실제로는 야채는 시들시들하고 고기는 종이처럼 얇고. 그래도 뭐 어떡해.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이건 허위 과장 광고야.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광고 사진과 실제 햄버거 사진도 함께 올리고 요구사항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해서 올려야겠어. 요구사항? 응. 예를 들면 광고를 낼 때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말보다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나 고기의 실제 양을 숫자로 써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숫자만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장에 실제 햄버거를 전시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네. 인터넷 서명운동도 벌여야겠어. 델리 햄버거의 허위 과장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네티즌들한테서 받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상담을 해봐야겠어. 어휴, 일이 커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햄버거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귀찮다고 포기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소비자가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않고 시정하라고 하면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될걸? 너 델리 햄버거 먹어봤니? 햄버거가 광고 사진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서 기가 막히더라. 그러게 말이야. 광고 사진에는 야채도 싱싱하고 고기도 크고 맛있어 보이던데 실제로는 야채는 시들시들하고 고기는 종이처럼 얇고 그래도 뭐 어떡해.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이건 허위 과장 광고야.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광고 사진과 실제 햄버거 사진도 함께 올리고 요구사항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해서 올려야겠어. 요구사항? 응. 예를 들면 광고를 낼 때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말보다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나 고기의 실제 양을 숫자로 써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숫자만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장에 실제 햄버거를 전시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네. 인터넷 서명운동도 벌여야겠어. 델리 햄버거의 허위 과장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네티즌들한테서 받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상담을 해봐야겠어. 어휴, 일이 커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햄버거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귀찮다고 포기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소비자가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않고 시정하라고 하면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될걸?